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안말경주죠.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대승을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난주 A급 메인 마무리 끝장 승부처에서 쌍 200배, 복성식 44.6배 제 관리마 A급 관리마 영광의 미소를 놓고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아주 화끈하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9경주 승부 32배 나왔고요. 7경주 승부 쌍 42배, 복 17배 나왔고요. 부산 6경주 A급이었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A급이 2경주가 있었죠. 부산 6경주와 1호 11경주 A급에서 10.5배, 그리고 부산 3경주는 1호 딱 한 경주로 6.3배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토일에서 모두 7경주, 7경주, 4경주, 18경주 금토일 다적중, 그리고 임팩트 있는 적중 나름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9월 첫 주차에 한번 시원하게 이겼거든요. 그리고 9월 3주차도 대승을 올리면서 9월달 접어들면서 야간경마의 어떤 아픔을 좀 씻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적중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더 고무적인 일이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휴장전 경마일입니다. 좀 더 마무리까지 잘 집중해서 명절을 좀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정 그냥 왔죠. 자, 즐거운 여정이 드디어 1등급에 진입을 했어요. 직전경주 사마신차의 낙승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 능력 좋고요. 안쪽에서 두 번째 곱게 따라갑니다. 즐거운 여정은 약점이 없어요. 출발 능력, 스피드, 그리고 직선주로 폭발력, 종반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이 결승선상에서 접전 펼쳤을 때 즐거운 여정이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강한 상대를 상대로도 버텨내는 그림도 많이 보였었고 하이군 때도 그랬습니다. 자,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선두로 바로 치고 나와버렸고 뒤를 쳐다보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추진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채찍을 한번 대어보긴 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1군 첫 도전을 사마신차 여유있게 주파합니다. 훈련 시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트자보이도 1등급 단거리 강마죠. 동트자보이를 안쪽에 두고 외곽에서 즐거운 여정이
훈련을 소화합니다. 스피드가 아주 출중한 동트자보의 외곽에서 전혀 밀림이 없고요. 자, 이제 길게 가는 힘을 서서히 앞서 나가죠. 안쪽에서 몰고 따라옵니다. 이제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근성도 좋고 폭발력도 좋고 흠잡을 데가 없는 경주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즐거운 여정입니다. 즐거운 여정이 사실 이 앞말 뭐 대상경주를 최근 3연속 싹스를 냈는데요. 인기 순위가 한때 약간 밀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라운 자이언트가 더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 경주에서도 오히려 즐거운 여정이 뭐 현장에서는 인기 최종적으로 이제 즐거운 여정 쪽으로 좀 집중됐습니다만 그 뛰기 전까지만 해도 라운 포레스트에게 또 주목을 좀 뺏겼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직전 2000m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고요. 경기도지사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극복해내고 앞말 최강마에 등극을 했습니다. 즐거운 여정은 부동의 축이다. 이번 경주가 이제 별정 A형이거든요. 정량 방식의 부담 중량이에요. 3세만은 53.5 그리고 4세 이상은 55를 잡니다. 즐거운 여정 53.5예요. 기량도 압도적인데 부담 중량까지 유리합니다. 이건 뭐 즐거운 여정에게 그냥 뜯어 바치는 밥숟가락이죠. 자, 강력한 상대 라운드 스포트 라운 퍼스트 1조의 두마필 서울 1조의 두마필 즐거운 여정의 걸음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레이팅은 앞서요. 라운 퍼스트가 레이팅에서 131입니다. 무려 즐거운 여정보다 34나 앞서 있어요. 이 레이팅 34의 구간은 엄청나거든요. 그만큼 라운 퍼스트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러한 전적이 화려하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5의 라운 퍼스트가 53.5의 즐거운 여정을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 퍼스트 출전 마필 중 가장 레이팅이 높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1400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최근 뛰었던 1400 경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스포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번 대회에 둘이 같이 나옵니다. 라운드 스포트가 우승, 라운 퍼스트가 준우승을 차지해요. 9번과 11번 게이트입니다. 라운드 스포트가 선행을 나가고요. 라운 퍼스트는 출발 잘 받아놓고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외곽에서 지금 한 4번째, 5번째 정도 포지션에 있죠. 라운 퍼스트. 3위권까지 밀고 나오고요. 라운드 스포트는 선두권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조 두마필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라운드 스포트가 그대로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라운 퍼스트가 추격합니다.
라운드 스퍼트가 이렇게 여유가 많은 모습으로 6마신 차로 지금 우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라운드 스퍼트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마예요. 1400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레이팅은 라운드 퍼스트가 조금 더 높고요. 라운드 스퍼트가 4세마고 라운드 퍼스트는 6세마예요.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라운드 스퍼트에게 더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번 대회 라운드 스퍼트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라운드 스퍼트는. 근데 선행을 할 수 있겠느냐. 부산에서 올라온 1번지가 있고요. 무엇보다 서울에 라누트가 있어요. 이 두 마필이 라운드 스퍼트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선행을 못 나설 확률이 높고요. 선행을 하더라도 이 마필들의 견제를 뚫고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그렇게 초반부터 여유있게 선행을, 조금 전은 뭐 출발하자마자 선두에 나섰고 계속해서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유를 못 가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여유를 가질 여지가 없을 겁니다. 라운드 스퍼트가. 그래서 이 마필이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 그리고 1400 강점, 4세마, 힘이 차오르고 있는 시점, 여러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라운드 스퍼트보다는 라운드 퍼스트가 조금 더 유리한 일면에 있는 겁니다. 라운드 퍼스트가 조금 전처럼 그렇게 추격하면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뛰어나고요. 이 마필은 뭐 그리 가리지 않습니다. 1800, 2300, 2000m 우승, 그리고 직전은 1200 대상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에 관계없이 이렇게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안말, 아마 나중에 종빈마로 이제 전환하더라도 아주 뛰어난 자마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종빈마로서 뭐 이 정도면 특급 대우를 받겠죠. 직전 1200 입상하는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마주협회장배였어요. 최강마들과 싸웠죠. 그야말로 순말 최강마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출전하는 대회에서 라운드 퍼스트의 기량 7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빠른 흐름을 소화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에 관계없이 그 능력을 보여주는 라운드 퍼스트. 출발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이스트 제트하고 어깨, 머리를 나란히 했어요. 초반에. 이스트 제트는 순발력은 뭐 거의 국내 최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순발력이거든요. 자, 외곽에서 3위권 정도 포지션 잡고 따라갑니다. 이 라운드 퍼스트의 강점은 저렇게 선두를 쳐다보면서 사정권에 두고 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포지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행은 안 가는 거죠. 진로가 살짝 막히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마피를 제압하고요. 외곽에서 올라오는 쏜살에게 종반 들미를 잡히긴 합니다만 좋은 경주력입니다. 라운드 퍼스트. 즐거운 여정이 좋은 마필입니다만 이 라운드 퍼스트의 기량도 우승 후보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과연 이 즐거운 여정이 레이팅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무려 34의 레이팅 차이. 저는 개인적으로 즐거운 여정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만 라운드 퍼스트의 기량도 출중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2강 부경의 즐거운 여정, 서울의 라운드 퍼스트,
이강의 전력이 우뚝 서 있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럼 도전 세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운퍼스트와 동반 출전한 라운스퍼트, 보셨듯이 이제 순발력과 스피드가 아주 탁월한 마필입니다. 최근 1400에서 아까 우승한 경주 보셨고요. 2000m에서도 4위를 차지했고 1400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400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1400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대회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예요. 이때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원더풀 키티가 이제 이번 대회에 같이 나오는데 두 마필 다 그때 3세였거든요. 이날 경주 모습 한번 볼까요? 원더풀 키티도 한번 살펴볼 겸 8번 게이트, 7번 게이트입니다. 라운드 스퍼트. 자, 라운드 스퍼트가 역시 이 말도 뭐 좋은 마필이라는 게 이날은 선행을 못 갔습니다. 외곽에서 위시미가 기습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나섰고요. 따라갑니다. 라운드 스퍼트가. 그리고 7번 어디 있을까요?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 원더풀 키티. 선두권이 버텨내는 경주에서 꼴찌를 따라가는 마필이 순위권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레이스가 또 느린 흐름도 아닙니다. 아주 빠른 하이페이스거든요. 하이페이스를 선두권이 버텼다. 여기서 꼴찌에 있던 마필이 올라온다? 원더풀 키티의 기량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원더풀 키티가 격차를 좁혀요. 물론 뭐 라운드 스퍼트가 선행을 못 나섰기 때문에 저런 격차 추격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더풀 키티의 기량도 상당하다. 라운드 스퍼트는 1400이 아주 강하다. 따라가도 된다. 1400에서는. 그리고 지난해 그 대회에 준우승한 이후에 두 번의 1400에서 최근 우승을 거두고 있는 라운드 스퍼트입니다. 라운드 스퍼트가 올 봄에 이제 우승을 했던 경주, 뭐 와우와우, 프리맥스, 블랙머스크 1등급에서 라운드 스퍼트가 여유있게 우승을 거둡니다. 3번 게이트예요. 서울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마인 3번 라운드 스퍼트 치고 나옵니다. 그 바로 바깥쪽 5번 코브라볼 따라붙고 발주하고 나서 치고 나오는 스피드가 아주 뛰어납니다. 6번 컴플리트 밸류와 4번 프리맥스, 10번 청담지리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3번 라운드 스퍼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외곽에서 이제 블랙머스크가 견제가 들어오는데 만만찮은 걸음 보여주면서 3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블랙머스크 때문에 페이스를 살짝 올리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경주마가 호흡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뒷말들하고 좀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선두권 마필들이 좀 시달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예요. 블랙머스크로 인해서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게 되고 호흡이 좀 거칠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직선에서 따돌려요. 블랙머스크와 11번 와우와우입니다. 선두 3번 라운드 스퍼트입니다. 2억 기수 함께하는 3번 라운드 스퍼트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 접전에서 바깥쪽에서 11번 와우와우입니다. 안쪽에서는 5번 코브라볼과 4번 프리맥스, 7번 블랙머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두는 3번 라운드 스퍼트, 3번 라운드 스퍼트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1번 와우와우가 따르면서 3번 11번 강합니다. 4번 프리맥스. 아마 블랙머스크가 중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그 격차는 더 벌어졌을 수 있어요. 1400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는 라운드 스퍼트. 선행만 하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대회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라운드 스퍼트.
그리고 도전 세력 옐로우캣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옐로우캣이라는 마필은 힘이 아주 장사죠. 힘이 아주 장사인데, 자, 이 마필이 최근 1400 해당 거리에서 준우승한 경주입니다. 이날 상대를 보면은 라온 자이언트가 있고요. 지금 1등급 올라가 있는 1조 마필입니다. 라온 자이언트와 옐로우캣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게이트의 옐로우캣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후미에서 레이스 풀어갑니다. 라온 자이언트는 뭐 문세영 기수가 지금 고삐를 잡고 선두권에서 여유있게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 옐로우캣. 자, 이제 안쪽에서 뚫고 넣습니다. 자, 지난주 A급 승부의 주인공 영광의 미소가 조금 전에 옐로우캣하고 잠깐 어깨를 나란히 했었어요. 종반 뚫고 나오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 옐로우캣이 1400에서 역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자, 조금 전 본 경주에서 이제 2위, 그리고 그전 3위, 2위, 우승. 뭐 이때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또 우승. 지금 공백 이후에 가졌던 1400 경주에서 대부분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특히 제가 이 마필에게 좀 놀라는 부분은 바로 이날 1200 특별 경주였습니다. 5번 게이트의 옐로우캣 한번 보겠습니다. 1200 단거리예요. 역시 바닥이죠. 꼴찌에서 시작합니다. 안쪽에 3번 세네퀸이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서면서 단독 선두로 초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1번 트로팅 라일리와 7번 1200 단거리에서 뭐 서행 선임 마필들이 선전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추입형 마필 옐로우캣이 밀고 올라오면서 중앙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쪽으로 진로가 살짝 좀 열려준 게 도움이 좀 되긴 됐어요. 지금 막혔네요. 돌아 나오죠. 다시 안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가운데 3번 세네킨을 한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1번 트로팅 라일리와 8번 파르키우스. 그러나 아직까지 여유 자, 세네킨, 트로팅 라일리, 파르키우스. 뭐 스피드와 순발력에서는 최정상급의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직선 끈기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안쪽에서 지금 옐로우캣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경주력이 상당히 놀라워요. 옐로우캣. 진로가 안쪽이 아니고 아마 바깥으로 잡았으면 저는 2위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안쪽 잡은 게 좀 실수예요. 김태희 기수가. 외곽으로 좀 뺐어야죠. 근데 이번에 옐로우캣이 누가 타느냐? 안토니오 기수가 탈 겁니다. 김태희 기수가 타던 옐로우캣과 안토니오 기수가 탈 옐로우캣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돼요. 옐로우캣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전 세력입니다. 2도전. 2강에 이어서 2도전은 1조의 라운드 스퍼트.
33조의 옐로우 캣입니다. 지금 1조 33조 올해 다성왕 상금왕이죠. 1조는 지난해까지 다성왕 2연패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3조에게 거의 물려줄 분위기예요. 그래도 상금왕은 또 가져갈 겁니다. 계속해서 매년 선두권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마방들이죠. 서로에게 좀 라이벌 의식이 있는 그런 마방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싸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강 2도전까지 봤습니다. 이제 복병권은 어떤 마필이 있겠느냐. 복병권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33조의 마필 원더풀 키티, 지난해 제주자치도지사배 3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역시 1400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부경에서 올라온 1번지라는 마필이 최근 기량이 급성장했어요. 1번지가 최근 2등급에서 1400 뛴 경주입니다. 타임 1분 24초가 나왔습니다. 이날 주로가 조금 빠른 편이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1번지. 자, 8번 게이트입니다. 출발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했는데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볍게 밀어주니까 선두권 장악해버리고요.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발 바꿔주고 폭발력을 보입니다. 발뻗음이 아주 시원합니다. 뒤를 차주는 것도 좋고 목놀림이 좋으니까 발뻗음이 시원시원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여유있게 힘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기록 자체도 좋고요. 구간별 타임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복병으로 삼았는데 선두권에 나설 경우에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 게 선정 가능성은 이번 경주가 라운드 스퍼트 1번지 이 라누트의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도 전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3두는 순발력과 스피드는 최정상권입니다. 라누트의 경우 이제 뒤가 그렇게 탄탄한 유형은 아니에요. 순발력과 스피드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대회 입상권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아주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이제 조교하는 모습 보면은 역시 스피드는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라누트 서울이죠. 자, 베링맨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했는데 베링맨이 따라 못 가죠. 붙들고 있는 라누트를 베링맨이 채찍으로 대고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장면까지는 딱 이래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1코너 돌고 2코너 돌면서 베링맨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뒤측선에 접어들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결국 베링맨이 넘어서 버립니다.
이 라노트의 종반 지구력은 그렇게 급격하게 무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피드는 아주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라노트는 이번 대회 입상권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초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스피드와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 문세영 기수가 고삐를 자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입상권하고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라운드 스퍼트도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는 1400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당일 게이트 발표 중요합니다. 라운드 퍼스트 스퍼트가 안쪽 그리고 1번지나 이 라노트보다 안쪽을 차지한다면 가능성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결국 이번 대회는 즐거운 여정 라운드 퍼스트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라운드 스퍼트는 출발지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출발지를 비롯해서 선두권이 좀 박이 트질 경우에 따라가는 즐거운 여정과 라운드 퍼스트가 그리고 옐로우캣이 어느 시점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싸움들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선두권이 싹 무너질 경우에 요 두 마필이 치고 나올 테고요. 옐로우캣이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어느 타임에 따라 붙어서 어떻게 싸움을 붙이겠느냐. 직선줄에서 아마 초입 한 200m 이내에서 삼두가 큰 격차가 없다면 종반 싸움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즐거운 여정 라운드 퍼스트 옐로우캣 라운드 스퍼트 요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변수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더풀 키티 1400 강점 있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리고 1번지 최근 힘이 부쩍 차오른 선행형 마필이에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들이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끝날 확률이 제 심정으로는 거의 99%대 확률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1% 정도만이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특히 암말 대상 경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런 능력 마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을 경우에 이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제가 경마를 한 30년 이상 봐온 그러한 경험치에서도 나오는 요인이에요. 자, 결국 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암말, 강말을 뽑는 무대입니다. 어떤 마필이 우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 대회가 이제 명절 전에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역시 반드시 좀 적중을 할 수 있도록 더 분석하고 더 짜임새 있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 훈련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부산에서 즐거운 여정이 이제 올라왔을 때 컨디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무리 훈련과 게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당일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날씨도 좋은 편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